7일 목요일 시카고 N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격리 면제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이제 백신 접종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발표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한국 내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알렸습니다. 기존 방침에서는 해외 접종자들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접종 상태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미접종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접종을 인정하기로 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미한국영사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와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종이 및 전자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전화예방접종 증명서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에 격리 면제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되고 필요시에는 추가 접종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접종에 대한 인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 모두 적용됩니다. 미 상원은 7일 국가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는 우리는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확장하기로 합의했으며 바로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밤새 협상을 이어갔으며 미국의 위기를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된 한시적 확정은 즉각적인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당은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은 같은 기간만큼 지연된 것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 한시적 확장이 끝나는 12월 3일에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만료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전 세계 재외 공관들은 오는 10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해외 동포를 위한 재외선거 참여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알렸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영주권자와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영사관들은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면 신고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 ove.necgo.kr에서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카고 교외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 백신 의무에 대한 홍보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경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통령은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라이프 시카고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 백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캇 커비 CEO를 만났습니다. 이후 바이든은 엘크그로브의 건설 현장 등을 순회하며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산하산업안전보건청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수천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5%가량이 직장과 대면 수업, 스포츠 행사 참석 고객의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식료품점에 대한 질문에는 41%만이 예방접종 확인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스릴러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온 가운데 오징어 게임의 출연진들이 미국의 인기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6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정재, 박혜수, 유하준, 정호연 등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우들이 출연해 드라마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했으며 실제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놀이들을 진행했습니다. 시리즈를 제작했던 황동혁 감독은 애초에 오징어 게임이 시즌2를 제작하는 데 주저했지만 이후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한인 밀집 지역인 노스브룩 코트에서 상점 약탈로 인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5일 오후 6시경 한인들이 자주 찾는 노스브룩 코트 몰에 출동해 루이비통 매점의 도난 사건에 대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용의자 8명은 달아난 상태였고 약 6만 6천 달러 상당의 가방 등 제품들을 훔친 뒤 도주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 이들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7,987명, 신규 사망 2,102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6.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371명, 신규 사망자 수는 3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